2018년 당시 이재명 후보를 변론했던 변호사 4명이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재판을 위해 30여 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을 꾸렸던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은 400억 원을 지불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찌하여서 변호사 대납 관련해서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저는 2억 8천 몇백만 원 낸 것도 너무 저한테는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면 400억 변호사비 줬다는 얘기를 비교하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제기한 이 의혹입니다.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이재명 후보를 변호했던 변호사 가운데 4명, 이 4명이 경기도에서 혹은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2억 3천만 원, 9,500만 원, 1,500만 원, 750만 원 고문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예. 좀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돈을 많이 받는 사건들이 있어요. 예. 재벌 사건 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김도 그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본인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뭐 효성 사건을 얘기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400억 원이 뿌려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재벌 사건이 벌어지면 변호사들이 그래서 부의 재분배가 서초동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치인과 관련돼서도 변호사들이 갑이 되고 돈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경우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정치인들이 문제가 되면 배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직을 박탈당하는 거죠. 그리고 공무단임권 몇 년 동안 출마를 못하는 그런 제한이 생겨요. 국회의원직을 잃기도 하고요. 국회의원직을 잃기도 하고 이렇게 도지사직이나 뭐 시장직을 잃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변호사들한테 돈을 아끼질 않습니다. 예. 저희가 이런 사건 저희도 많이 해봤는데 돈을 많이 받습니다. 유일하게 정치인들한테 많이 받을 수 있는 사건들이 이런 경우인데 변호인단이 30여 명이었다고 해요. 예. 근데 지금 문제되는 게 한 명, 이태영 변호사에 대해서는 친문단체에서 뭐 이제 전환사채 뭐 20몇 억을 받았다 이러면서 고발을 해서 또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이 4명에 대해서도 지금 뭐 이렇게 공적인 자료가 나와 있어서 확인이 되는데 이분들도 30여 명 변호사 중에 포함되는 4명인데 한 분은 여기 고문료로 경기도 산하기관 고문 변호사로 2억 3천만 원, 한 분은 9,500만 원, 한 분은 1,560만 원, 한 분은 750만 원을 받았는데요. 저 750만 원 받은 분은 신문단체에서 고발돼서 전환사채로 23억인가 받고 하여튼 변호사비를 30억 받았다고 고발당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 빼고 나머지 분들 보면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가 또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니까 저희도 이걸 해봤겠죠. 저렇게 많이 못 받습니다. 1년에 저렇게 받는 경우 제가 처음 봤어요. 고문 변호사가 몇십 명이 있어요. 예. 도 정도가 되면 그럼 그 사람들을 골고루 사건을 줘요. 근데 한 명이 2억 3천만 원을 받는다? 경기도 고문료로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9,500만 원도 거의 없고요. 1,560만 원 정도는 저는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9,500만 원, 2억 3천만 원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요. 경기도에 다른 고문 변호사들 몇십 명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 평균 사건 수임료를 같이 통계를 내서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유난히 많이 받았다면 이건 왜 줬을까 의문이 생길 거고요. 이 변호사와 관련돼서 또 문제가 있죠. 이재명 후보와 가깝다고 알려진 모 그 회사의 사회이사, 그 회사의 계열사나 그 회사의 사회이사로 이 이재명 예. 후보를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빨리 수사를 해서 이재명 후보가 억울하면 밝혀주면 되죠. 이수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아니 왜 공교롭게 2018년도에 그 이재명 후보 변론했던 변호인들이 경기도에서 고문 변호사로도 활동했냐? 그러면 이거 국민 세금으로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를 대납한 거 아니냐? 대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고문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기도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다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떤 비용을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많이 준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 기준이 있습니다. 소가에 따라서 이익되는 이 금액 또는 그 금액, 성공 보수도 다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 이상은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승철 변호사 같은 경우도 한 40건 정도니까 실제 뭐 평균 한 500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뭐 특별히 액수가 뭐 많다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뭐 깨어있는 시민당에서 뭐 20억을 대신 대납받았다라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수사가 되면은 당연히 확인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2억 5천만 원 정도 변호사비를 냈다고 하는데 이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실제 법조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됐을 때에는 굉장히 지인이라든가 동기들이 굉장히 예. 저렴하게 많이 해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2억 5천도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한마디만 보태면요. 예. 그러니까 사건을 줄 수 있는 거는 이건 다 법무부 지휘를 받거나 하기 때문에 금액은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예. 한 사람한테 과도하게 사건을 많이 주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한 해에 2억 3천만 원을 받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왜 몇 명한테만 이재명 후보의 사건, 개인적인 사건을 해준 고문 변호사한테만 그 사건을 몰아서 줬냐, 다른 변호사들보다 많이 준 게 아니냐. 이건 통계를 내서 비교를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관계가 조금 틀린 것 같아서 1년에 뭐 다 줬다 그러는데 한 3년의 기간입니다. 나승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여기 보면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는 안 줘요. 예. 2억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뭐 나승철 변호사도 직접 해명을 했어요. 한 건당 500만 원꼴이고 대납은 정말 부당하고 이승엽, 강찬우, 이태영 변호사 아까 4명 중에 3명 선거법 위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경기도에서 고문료를 받은 얘기에 대해서요. 서 변호사님, 그냥 단순히 공교로운 일입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저는 변호사는 아니고 부대변입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뭐 공방을 하시는데 변호사분들께서 잘 아시겠죠. 예. 수임료에 대해서는 뭐 말하자면 김현정 변호사들은 뭐 수십억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임하는 방식과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수임료는 달라질 것 같고요. 예. 지금 이 논박은 별로 불필요한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의혹을 해명해야 될 저희 이재명 후보께서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입증을 하고 말하자면 수임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정치 공방이나 선거 개입을 선거의 이슈로 삼으려고 하는 부분들은 좀 되게 소모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예. 나중에 밝혀지면 명명 다 알려질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서 변호사님이라고 불렀군요. 그럼 서 대변인 네. 다시요. 그럼 이 부분이요. 네.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2018년에 변론을 만났던 변호사 4명이 경기도에서 고문을 맡은 적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고문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건지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재명 제가 선대 그 부분 좀 입장입니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수임료가 오가고 그다음에 저기 고문 변호사로 임명이 됐다면 예.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이고 수임료 지불한 모든 뭐 명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했을 그렇죠. 근데 이제 저 나승철 변호사만 보시더라도 3년 동안 40건의 2억 원 수임료를 건당 500만 원 했다는데 예. 대납이라고 했다는 것은 정당하게 일한 부분을 대납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다음 주에 갈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이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경기도 고문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겼다. 이게 논란거리인지 아니면 뭐 대체적으로 그럴 수 있는 문제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사건을 일단 원칙적으로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예. 또 부인의 해경군 김씨 논란, 이게 공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공직과 관련된 소송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와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자, 경기도 고문 변호사는요, 경기도와 관련된, 즉 경기도가 피고가 되든 원고가 되든 간에 어쨌거나 경기도와 관련된 사건들을 맡는 겁니다. 예. 이거는 국민 세금으로 경기도 예산으로 지급되는 돈이에요. 근데 왜 이분들이 개인적인 소송까지 다 하죠? 이건 원칙적으로 하면 소송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예를 들어 자기 지금 경기도에 있는 직위를 갖고 있는 경기도지사가 자기 개인 사건을 이 사람들이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몸이 딱 2개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한 분 같은 경우 나승철 변호사가 경기도 고문 변호사이자 그럼 개인 변호사입니까? 이런 직위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2개는 구분돼야죠. 그러면 나승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고문 변호사에서 나와야죠.
그럼 개인 변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공직의 기본 아닙니까? 왜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건, 경기도 사건 많이 해줄 테니까 내 사건은 좀 싸게 해줘. 이렇게 또 이야기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의혹 제기 아니에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왜 우리가 의문 제기를 하냐 그러면 이렇게 경기도 사건을 많이 하니까 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냥 돈 싸게 해서 해줘. 이렇게라도 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의문이 있기 때문에 왜 이 많은 변호사들이 왜 이재명 지사의 똑같은 개인적인 공직선거법과 개인적인 해경공무원 사건에 왜 변호인을 하냐 이거예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이게 두 개일 수가 없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알겠습니다. 경기도 자문료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의혹 제기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얘기도 좀 만나봤고요.